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일일비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에 있을까? 인기가 불어야 시세도 움직일 것인가? 라는 뉴스입니다. 자, 리플코인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SEC입니다. 자, SEC와 비공개 회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 8월 1일 날 다시 한번 비공개 회의가 또 한 번 진행됩니다. 자, 말 그대로 비공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의 힌트를 줄 수 있는 SEC와 리플 코인 간에 어떠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 어떻습니까? 850원을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좋았다, 하루 나빴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839원 보합권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자, 어때요? 850원을 가운데 두고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한테는 조금 더 답답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올라왔던 그 부분에서 리플 코인 이제는 SEC와 합의점이 빠르게 나올 것이다. 왜?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EC의 힘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많은 상원 의원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SEC의 축소를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SEC한테 압박받았던 리플 코인은 다시 부활하면서 상승력을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예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답답한 박스권 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요 근래 일뿐만이 아닙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2022년도부터 계속적인 박스권 라인 형성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22년도 시작되는 시점부터 23년도, 24년도 계속적인 이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얼마입니까? 바로 1,000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확실한 슈팅 구간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죠. 주식을 오래 보신 분들 또한 코인 거래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강력한 박스권이 3년 동안 힘들게 이루어졌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가 리플을 엄청나게 압박했던 그 시점부터 딱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를 돌파했을 때 확실한 리플 코인의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리플 코인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단가는 똑같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규모는 커졌고 실적도 많아졌었는데 리플렉스도 실적이 엄청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그대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SEC입니다. SEC가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플코인 또한 계속적으로 압박감을 가져오고 있는데 SEC의 힘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 부분 제가 오늘 영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SEC가 리플코인의 강력한 악재였다면 이 악재가 해소가 되는 시점은 강력한 호재성 이슈로 바뀌면서 상승력 또한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리플코인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는 일일비하지 않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관을 만들어내려면 어느 정도의 수익관에 비중 관리를 해야 될지 이 리플 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 중에 1,500원 이상이신 분들, 2,000원 이상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만히 내 매입 단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서 지금처럼 이 박스권 라인을 아직 돌파하기 전이니까 이 시점에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도 무료지만 이 저희가 문자를 하나 넣어드릴 거거든요. 이 모든 부분 다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수익관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고 있는데 답답하시죠? 3년 내내 이 박스권 라인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언제일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해리스 캠프, 지금 미국의 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신 해리스가 나오겠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해리스 캠프에서는 니플 등의 암호화폐 기업과의 접촉을 가져가고 있다.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바친 부분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어떤 부에 있었습니까?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코인 시장은 우리 미국의 미래다라고 하면서 확실한 가상자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이전 정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제는 미국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시장과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겠다.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라는 부분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당연히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니 민주당 쪽도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니플 등의 암호화폐 기업과 접촉하면서 이제는 트럼프도 아니고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코인과 함께 하겠다. 라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죠.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상원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상원 의원 해리스, 암호화폐 입장 변화를 보여주려면 갠슬러 해임을 먼저 해야 되겠다. 라고 상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SEC가 시장을 엄청나게 많이 압박했었기 때문에, 또한 SEC는 누굽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게리 갠슬러가 위원장입니다. 당연히 이 정부 정책에서 움직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싶다면 해리스, 해당되는 갠슬러를 먼저 해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인즉슨 확실하게 현재 시장에서 SEC가 얼만큼 시장을 압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 청문회에서 많은 나눴던 내용을 많이들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이 CFTC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드리냐면 미국의 기관입니다. 이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도 미국의 기관이에요. SEC는 누굽니까?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미국의 기관끼리도 이렇게 의견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SEC는 뭐라고 했습니까? 암호화폐 70에서 80%는 다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압박했죠. 그러니까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모두 증권으로 교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CFTC는 다른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SEC가 얼만큼 힘이 약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죠. 또 하나, 이 CFTC 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증권과 상품의 정의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CFTC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원위원이 뭐라고 합니까? 상원의원은 그러면 내가 법안을 개시하겠다. 법안을 추진하겠다. 뭐라고 합니까? CFTC 쪽에 암호화폐 규제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상원의원이 추진하겠다. 그만큼 SEC는 어때요? 힘이 너무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EC 위원장 해당 게리 갠슬러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25년도에는 무조건 사임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SEC가 많이 약해졌다는 것은 이제 눈으로 확인되시죠. 더군다나 SEC 위원장, SEC가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했습니까? 증권성 여부의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자, 스택스의 개발사 히로의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또한 팍소스의 조사도 중단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에 SEC도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로 증권성 여부를 조사했지만 중단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SEC는 지금 소송전에서 면이는 패배를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조사도 중단하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바는 SEC가 이제는 코인 시장에 손을 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리플 또한 굉장히 큰 희소식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바이낸스 건이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바이낸스에서 SEC가 바이낸스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 법원에서는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소송 건 거는 이해를 한다. 근데 바이낸스에서 판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2차 판매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을 했다라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판매분은 기각됐다. 리플이 SEC한테 계속적으로 압박당했던 건 이 판매분이었었는데 판매가 기각될 수 있을 정도면 리플 또한 기각될 수 있겠다라고 시장은 판단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뭡니까? SEC가 리플을 이제는 놔줄 때가 되었다라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플은 곧 다시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다. 8월 시총이 500억 달러를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 니플과 강력한 SEC에 압박되는 악재성 이벤트가 해소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강력한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하게도 리플한테는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 그걸 알고 있는 고래들 입장에서도 빠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약 5천만 리플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져나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가 매수를 재개하는 것과 같다. 왜?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져나가서 지갑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장기 플랜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물론 SEC와 8월 1일 날짜로 새롭게 다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합니다. 자, 이건 SEC 홈페이지거든요. 자, 지난 7월 18일, 7월 25일 이때 엄청나게 변동성이 나타났죠. 뭐였습니까? 7월 18일에 비공개 회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캔슬됐어요. 근데 25일 날짜로 다시 한번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때의 결과치가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장은 또 한번 변동성을 낳았죠. 또한 8월 1일 날짜 새롭게 비공개 회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까? 물론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SEC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힘이 없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니플의 힘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비공개 회의가 어쨌든 간에 지금 2024년도 대통령 선거는 이어 나올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SEC의 힘은 많이 약해질 것이다. 그렇다는 건 리플한테는 확실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한번 간단히 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볼게요. 자, 미국을 비트코인 강국으로 만들겠다. 트럼프도 해리스도 가상화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해리스 부통령이고요. 이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가상자산 시장, 이 코인 시장이 이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미국 국민들 80% 이상이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 시장에 투자합니다. 당연하겠지만 표를 받아야지 당선이 되겠죠. 이 표를 받으려면 미국 국민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투자자가 이렇게나 많다라고 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둘 다 모두 알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미국 연준에서 또한 금리 인하의 가시권이 들어왔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9월 달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기준금리라는 거. 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있으시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투자했던 집을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고래 입장에서 어떨까요? 고래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고금리예요. 어떻게 합니까?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근데 금리를 인하한다? 그리고 또 1회가 아닌 2회, 뭐 3회까지 인하한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고래들한텐 투자 자금을 더욱더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투자 자금이 늘어난다는 건 매수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유동성 자금이 그만큼 많이 유입되니까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건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리플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3년 동안 이 자리였습니다. 3년 동안 이 자리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시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이제는 이 고점 라인을 돌파 시도하면서 확실한 시세가 나올 시점,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 도래됐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점을 확실한 기회로 잡아야 됩니다. 물론 리플 코인에 많이 뒤었다. 리플 코인도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지긋지긋하시다. 그러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이렇게 3년 동안 힘들었던 그 시점도 그냥 없어지는 거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시점을 확실하게 잡아서 확실한 수익관을 더욱더 극대화로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든 신규로 접했던 모든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은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장 큰 악재가 해소가 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안정적인 수익을 감제 극대화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